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수원, 그쵸? 수원이죠? 수원 삼각함수 단원의 C단계, 센 C단계, 센 C단계 문제풀이를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맡게 된 보근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저랑 같이 첫 번째 센 C단계에 있는 첫 번째 단원인 우리가 말 그대로의 하나의 삼각함수, 그쵸? 그러니까 삼각함수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먼저 풀어볼 단원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프를 배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삼각함수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센 C단계 문제를 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우는 요 이제 삼각함수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라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웠냐면은 삼각 B라는 친구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라던가, 그치? 아니면 이제 뭐 코사인 45도라던가, 물론 이때 우리가 값들이 삼각형에는 항상 일정한 직각삼각형에서의 B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값들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뭘 하기 시작할 거냐면 이 삼각 B에 요 각이라는 친구를 갖다가 정의역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sin x에 대한 함수 값을 우리가 이렇게 공역, 치역으로 본다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삼각함수들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바로 이 삼각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되냐면은 먼저 각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 평면상에다가 우리가 이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제 X축과 Y축에 삼각함수를 표현을 하게 될 텐데,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X축에다가 30도라는 우리가 기존에 썼던 각들을 갖다가 X축에 대응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각에 대한 정의들을 새롭게 먼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우리가 이제 표현이 불가능하고, 그럼 불가능했던 이 친구가 과연 무엇이었니 하면은 요걸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를 한다면은 60분법이다라는 거지. 60분법.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썼던 게 이제 바로 60분법에 의한 각의 표현이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 60분법에 의한 각들을 갖다가 무슨 법으로? 호도법으로 표현을 해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한 거야? 이 호도법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원의 반지름이 이제 R이고, 그때 호의 길이도 우리가 이제 R이라고 했을 때 요 부채꼴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얼마라고? 1라디안이라고 정리를 할 거다 이거죠. 그쵸?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원이 하나가 있는데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이 반지름이 이제 R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반원의 호의 길이는 원둘레의 절반이니까는, 그쵸? 원둘레가 얼마예요? 2파이 R이지. 그래서 2파이 R의 절반인 파이 R이 될 것이고, 그럼 그때 전체 중심각의 크기 180도로 우리가 표현했던 60분법의 각은 우리가 라디안, 즉 호도법으로 따지면 파이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180도라는 친구를 우리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라디안을 우리가 생략해서 나타내기로 이제 약속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각자 우리 이제 페르마 다니는 친구들은 선생님들한테 이제 다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180도라는 기존에 알고 있던 60분법의 각을 갖다가 호도법으로 표현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제 나중에 이과생이 된다면 특히 뭐 3분의 파이는 몇 도? 뭐 60도. 4분의 파이는 몇 도? 얼마? 45도, 4분의 3파이는 몇 도? 135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이 각들을 갖다가 호도법과 그 다음에 어떤 거? 60분법에 의한 각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전환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사실은 또 뭘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각의 표현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배워요. 각의 표현. 그래서 각이 과연 무엇이냐? 원래 각도 얘들아, 사실은 하나의 도형이지, 각도. 그래서 각도 하나의 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각을 정의 내렸을 때는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이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 X축을 갖다가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선이다, 시초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초선에서 움직여 나간 선을 갖다가 우리가 움직인 선 동경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이 우리가 만나서 하나의 각을 이루게 될 텐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각을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60분법으로는 45도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X로 45도라고 표현을 해보자 이거지. 그럼 이 45도라는 이 동경은요, 사실은 그냥 순수한 45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360도를 동경이 한번 갔다가 다시 45도가 와서 360도에다가 45도를 더한 값도 우리가 이 동경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만약에 어떤 우리가 동경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x도일 때 이 동경이 우리가 만약에 일수화분면에 있다면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에는 그냥 0도부터 시작해서 90도 사이라고 표현을 했겠지만 사실은 꼭 0도가 아니라 360도로 우리가 n바퀴 돌고 나서 0도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60도로 우리가 n바퀴 돌고 나서 90도를 간 거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각에 대한 과거들을 표현해 나가는 연습조차 해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제 아마 수업 시간에 배운 것 같고, 그래서 요게 이제 배우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요. 그 친구가 뭐냐면 이제 590번 C단계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90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590번 문제를 이제 바라보시면은 문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니 얘들아? 좌표 평면에서 그치? 2n 더하기 1파이, 파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180도를 이야기할 거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전체의 n제곱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3분의 n파이라는 친구를 나타내는 우리가 동경을 OPN이라고 하자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OP1이라는 친구라는 동경은 예를 들어서 OP, 여기 2부터 나왔으니까 자, OP2라는 동경 자체는 여기에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는 거야? 2를 대입해서 나타낸 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크기가 이만큼을 나타내는 동경인데 이게 뭐냐면은 동경 OP2부터 시작해서 OP3를 거쳐서 쫑쫑쫑쫑 OP100까지 중에서 우리가 OP1이라는 동경과 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동경들을 찾아라 이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 OP1이라는 동경이 여기에 시초선이 있고 OP1이라는 동경이 만약에 여기에 가 있다고 친다면 OP3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360도를 돌고 요 각의 크기만큼 더 가서 동경이 만들어진다면 OP1이라는 동경과 OP3라는 동경은 서로 어떤 것이다? 같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뭐야? 크기가 동경이 서로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그럼 OP1부터 OP2, OP3, OP100까지 모든 걸 다 우리가 동경들을 구해볼 것은 아니지만 적당한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왔을 때 어느 순간 반복되는 거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반복되는 포인트에 대한 규칙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노가다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OP1이라는 동경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OP1이라는 동경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3파이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 사실은 3파이라는 친구는 크게 의미는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180도로 의미가 있구나. 미안해요. 180도로 한 번, 두 번, 세 번 갔다가 거꾸로 우리가 3분의 파이만큼 온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OP1이라는 동경이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럼 OP2라는 동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전체가 5파이라는 친구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니까 1이 되고 거기에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파이를 갖다 곱한 놈을 갖다가 더해주는 거니까 사실은 3파이든 5파이든 5파이라는 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간 상태고 여기에 3분의 2파이를 더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분의 2파이만 요쯤 가겠네요? 우리가 OP2라는 동경은 여기에 있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OP3라는 친구는 6을 집어넣으면 얘도 7파이가 되는 거고 OP4라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또 얼마가 되냐면은 4를 집어넣게 되면은 9파이라는 친구가 되는데 사실은 3파이나 5파이나 7파이나 8파이나 어차피 이제 180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홀수번씩 간 거기 때문에 항상 그 동경은 여기에서 시작을 하겠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의 값이 서로 같은 거를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OP3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파이가 돼서 어쨌든 여기서 일치하는 건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갖다가 그 다음에 얼마지? 4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도 1 곱하기 3분의 2파이니까는 OP4랑 우리가 OP1은 또 우리가 전혀 다르지만 사실은 요 두 개의 동경이 서로 어떻다? 일치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또 깨달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OP4, OP5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지
시작. OP5도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에 곱하기 3분의 몇 제곱 5에 얼마? 우리가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랑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는 3분의 파이에다가 3분의 5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저기 뭐가 되는 거니? 두 개가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어쨌든 간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같다고 볼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럼 OP6라는 친구도 뒷부분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플러스 1에다가 우리가 얼마 곱하게 되는 거야? 3분의 2파이가 되고 잠깐만 4를 집어넣으면 이게 3분의 4파이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3분의 뭐 2파이가 되는 건데 이 친구도 같을 수가 없고 그럼 OP7부터 찾아보자. OP7은 어차피 앞부분은 똑같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뒷부분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얼마가 돼요? 3분의 7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 친구는 3분의 파이만큼 뒤로 한 번 올라간 거고요. 이 친구는 어차피 이 동경에서 시작을 해갖고 마이너스 3분의 7파이가 왔는데 사실은 이 마이너스 3분의 7파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파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갖다가 우리가 뺀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파이를 갖다는 건 다시 360도를 갖다가 우리가 거꾸로 돌아왔으면 이 자리가 될 것이고 거기에 다시 3분의 1파이를 갖다가 우리가 뺀게 될 거니까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3분의 1파이를 뺐으니까 똑같은 동경을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동경이 일치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1과 같았을 때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우리가 7이 되는 거고 그럼 얘도 이제 우리가 주기성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실제로 OP1과 같은 동경은 OP7에서 한번 생기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쵸? 어차피 여기가 항상 뭘 집어넣던지 홀수 파이에서 시작을 할 거니까 의미가 사실은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치? 여기에 값이 그러면은 서로 주기성을 가지고 반복이 되면 되는 건데 3분의 1파이라는 친구에서 1은 홀수니까 그쵸? 음수의 개념으로 갈 건데 3분의 1파이만큼 간 거고 그럼 여기에 우리가 2파이만을 더했을 때가 바로 3분의 7파이가 돼서 1일 때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7일 때도 가능한 거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다 나열하지 않고 찾는 것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랑 7을 넣었을 때의 동경이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언제가 또 똑같겠니? 생각을 해보자. 똑같은 지점이 어디가 있을까? 3분의 1파이에서 한번 갖고 3분의 7파이에서 한번 갖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니? 이 친구가 이제 1일 때 같고 그 다음에 7일 때가 같고 또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3일 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찾은 거냐면 3분의 파이라는 친구랑 거기에다가 2파이를 더하면 3분의 7파이가 되고 또 2파이를 더하게 되면은 이게 3분의 12파이니까는 3분의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이 친구가 12파이니까 13에서 또 똑같아지지 않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1, 7, 13 그럼 결국에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씩 증가하고 있는 거네. 그럼 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등차 수열에 2부터 100까지의 우리가 요 등차 수열의 개수를 찾아서 7, 13의 형태로 표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네들의 특징들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6개씩 더해진 거기 때문에 얘는 6 곱하기 1 더하기 1로 얘는 얼마로 볼 수 있어? 6 곱하기 2 더하기 1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100 전까지 나올 수 있는 거는 6 곱하기 얼마쯤 되면 될까요? 100을 6으로 나눠볼까? 100을 6으로 나누면은 6일은 6 계산을 잘 못해요. 자 40이 되고 6, 6에 36이 돼서 6 곱하기 16 더하기 1을 해주시면 97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결국엔 개수는 어디만 포인트를 찾아내면 되는 거야? 우리가 6 곱하기 1에 요 1부터 어디까지? 16까지 전체 몇 개가 있더라? 16개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셨을 때에는 처음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1부터 계속 숫자를 대입해 나가면서 심지어 샘플이집에 있는 것처럼 규칙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익숙해져 있을 때에는 홀수 곱하기 파이라는 친구는 파이를 홀수번 돌린 거는 항상 언제나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요 값에 우리가 의미는 더 이상 부여하지 않고 요 친구의 값이 계속 주기성을 가지고 반복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서 그냥 쉽게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1 말고 2부터 1을 넣고 2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규칙성을 직접 찾아내자라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1, 2, 16, 16개. 답이 몇 개요? 16개의 동경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591번으로 이게 정리가 되셨으면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591번을 봅시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각에 대한 과거의 표현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과거의 표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를 이렇게 얘기를 할게.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요걸 우리가 이제 시초선으로 보고 요걸 이제 우리가 동경으로 봤을 때 요 각의 크기를 30도 또는 30도면 몇 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 얘들아? 그렇지. 6분의 파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 각을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되는 거냐면 그냥 6분의 파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360도 2파이만큼 n박구를 돌고 나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예요 라 그래서 실제로 얘가 우리가 그대로 처음부터 6분의 파이만큼 올라온 동경인지 아니면은 360도를 갔다가 6분의 파이만큼 더 올라온 동경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360도를 돌았다가 다시 360도로 올라온 동경인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부터는 각의 과거들을 갖다가 다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과거까지 같이 표현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실제로 얘가 처음부터 무조건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30도만큼 우리가 올라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자, 그럼 문제를요.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91번 보시면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5분의 n파이가 2, 4분면의 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면 2, 4분면의 각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뭐? 2, 4분면의 각. 그럼 2, 4분면의 각이라는 거는 사실은 중학교 때에는 여러분들이 몇 도부터 시작을 해서 90도부터 몇 도 사이에 180도에 있는 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 친구를 그렇게 볼 수 없고 90도부터 시작이 아니라 90도는 90도인데 이거의 과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360도로 몇 번 K번 돌았다. 그리고 90번을 더 간 거다 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360도로 똑같이 정수번 돌고 나서 180도를 더 간 것보다는 작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를 갖다가 지금은 60분법이 아닌 호두법으로 표현한다면 2파이에다가 우리가 K를 곱하고 90도를 더한 친구보다는 90도래요. 미안해요. 얼마니? 2파이 K에다가 얼마? 더하기 2분의 파이를 더한 친구보다는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2파이 K에다가 우리가 얼마를 갖다가 2분의 파이를 갖다가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표현을 하자. 근데 그게 누구래? 5분의 누가? n파이라는 친구가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5분의 n파이 자체가 몇 사분면의 각이다? 2, 4분면의 각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어? 이렇게 2, 4분면의 각이 되도록 하는 우리가 n이라는 친구의 무슨 값을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리고 그 n은 100 이하의 뭐라 그랬지? 우리 보고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한 거네. 자연수, 그치? 100 이하의 자연수. 그럼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지금부터 일단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실제로 얘가 0이면 그쵸? K가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2분의 파이만큼 왔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최소의 자연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보다는 5분의 파이가 더 작은 거니까 불가능할 것이죠. 그럼 K에다가 1을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 친구의 결과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2분의 5파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5분의 n파이가 될 것이고요. 그럼 똑같이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3파이가 되지 않겠냐 이거지. 맞나요? 그러면은 실제로 요걸 만족하는 우리가 자연수의 값을 구하면 여기서 n은 일단은 15보다 양변에 5를 곱해서 15보다 작은 걸 하나 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 5를 1로 곱하게 되면은 2분의 얼마가 되는 거지? 25가 되는 건가요? 2분의 25가 되면은 12.5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그럼 얼마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얼마가 만들어지는 거니? 잠깐만. 지금 2분의 파이가 되고 5분의 n파이가 되고 그러면은 n이 자연수인데 잠깐만요. 지금 문제가 뭐지? 2, 4분면의 각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잠깐만 지금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는 요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변에다가 어쨌든 그러면 얘를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거를요 여기서 넘기지 말고 그냥 양변에다가 5를 곱합시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10파이 K가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이 친구에다가 파이도 다 지울게요. 파이도 다 지워버리시면은 양변에 5를 곱하고 파이로 나눴다. 즉 여기를 n만 남긴다고 친다면 파이분의 5를 곱하면 여기는 10k가 될 거고 얘는 2분의 5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에다가 우리가 n분의 5를 갖다가 다 곱할 거잖아. 미안해. 파이분의 5를 다 곱할 거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0k가 될 거고 파이분의 5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5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n이라는 친구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자연수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요 n의 값은 10 곱하기 k 더하기 2.5하고 5니까는 3부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n이라는 친구의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n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k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때 우리가 n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는데 그 m을 얼마로 보자? 3이라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n값이 3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이쪽에다가 한번 풀게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은 두 번째는 이제 또 3, 4분면의 각이 돼야 된대요. 3, 4분면의 각. 그럼 3, 4분면의 각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80도와 270도 사이에 있는 건데 그 친구를 어떻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2k 파이에다가 그치? 2파이 k? 2파이 k라고 할까요? 그래요. 360도로 k만큼 돌았으니까 2파이 k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한 거야? 지금 180도부터 270도까지지? 그럼 180도는 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270도까지 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2파이 k에다가 우리가 270도는 몇 파이야? 2분의 3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바로 몇 사분면의 각이다? 7분의 n파이가 되더라. 이거 이제 7분의 n파이가. 그럼 여기에 이제 양변에 우리가 얼마를 곱해요? n분의 7을 갖다가 곱하자 이거지. 파이분의 7을 곱하자 이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4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분의 7을 갖다가 곱하게 된 거니까는 여기는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파이분의 7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 똑같이 14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파이분의 우리가 7을 갖다가 곱하게 된다면 2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21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요거를 만족시켜주는 요게 이제 n인데 n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요거보다 작은 자연수인데 k라는 친구는 일단은 정수가 되는 거고요. 요 친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10.5라고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 최대한 붙어있는 자연수는 14k에다가 10.5보다 작은 10을 더해야지만 자연수가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쵸?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k가 얼마 이하의 자연수래요?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k가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n은 자연수고 그럼 될 수 있는 게 14k 더하기 8도 있고 그 다음에 14k 더하기 얼마? 사실은 우리가 9도 있고 14k 더하기 10도 있는 건데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 요 n 자체가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려면 그래요. n 자체가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려면 이 친구에다가 이제 얼마까지 집어넣을 수 있냐 하면은 6을 집어넣으면은 6, 4, 24에다가 84가 돼서 94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7을 집어넣게 되면은 98에다가 10을 더하니까는 100을 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소리냐면은 n이 최대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얘인데 이게 얼마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려면 k의 값은 얼마? 7이 왔을 때가 아니라 6이 왔을 때 84에다가 10을 더한 얼마? 94가 결국에는 뭐가 되더라? n이라는 친구의 최대값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라지 m 최대값은 94, 스몰 m은 얼마가 된다? 3이 되더라. 라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에는 어떤 문제야? 과거를 우리가 나타내서 풀어주는 문제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쭉 정리를 해드리면 2, 4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치 원래대로라면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n 바퀴 돌고 2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건데 여기에 지금 n이라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k라는 친구를 통해서 2, 4분면의 각의 과거까지 표현을 해서 범위를 잡아놓고 그때 n의 값의 범위를 찾은 뒤에 우리가 n이 100 이하의 자연수임을 이용해서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올 수 있는 최소값은 어쨌든 10k 더하기 2.5보다 큰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10k 더하기 3이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될 텐데 요게 100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면서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k라는 정수가 0이 될 때 3이라는 최소값을 가질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3, 4분면에 있는 각을 표현할 때에도 실제로 우리가 과거들을 표현한 뒤에 n으로 정리를 해서 만들어낸 n이라는 자연수의 형태들을 파악한 뒤에 이 값들 중에서 10 곱하기 정수 곱하기 10이라는 친구가 100보다 작을 때의 정수 k를 찾아서 100에 가장 근접한, 그래야 최대가 되겠죠. 우리가 k의 값을 넣어서 구한 요 n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최대값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592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92번 문제 한번 볼게요. 592번 문제. 59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러분한테 좀 해줄 말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1학년이든 특히 2, 3학년 친구들한테 많이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능이 됐던 내신이 됐던 우리가 사실은 이제 원이라는 친구를 계속 만나게 되지요. 원, 그쵸? 원도 이제 기하를 저랑 배웠던 친구들은 2차 곡선의 한 종류라서 이제 정의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원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반지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수능에 나오는 아니면은 센에 나오는 모든 원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순열을 제외하고서는요 다 반지름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다는 얘기는 반지름이라는 조건을 제대로 못 써먹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조건을 잘 찾아내시면 되냐면 수직 조건을 잘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수직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일 자주 나오는 게 크게 두 종류인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몇 도가 되더라? 90도가 되더라 라는 거랑 원과 접선이 있을 때 우리가 반지름과 접선은 서로 몇 도를 만나더라? 90도로 만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조건을 내가 과연 잘 썼는지라는 걸 자꾸 파악을 하면서 이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들을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592번 문제를 풀 때도 그럴 거고 다른 문제를 풀 때도 계속 이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얘는 이제 뭐냐면 592번 문제는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래. 색칠한 부분에 이제 넓이를 뭐 하라는 거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이 하나가 있는데 원 안에 이제 총 6개의 원이 우리가 내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 그쵸? 또 이렇게 해서 둘, 셋. 그러니까 원을 먼저 그릴게요. 자, 원이 하나가 있다고 치시고 다시 미안해요. 그림이 엉망이다. 자, 일단 한번 그려볼게. 자, 원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칩시다. 원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지금 원이 하나, 그쵸? 그 다음에 둘, 아니구나, 미안해요. 왜 이러니? 둘, 그 다음에 여기에 셋, 그 다음에 여기가 넷, 그 다음에 다섯, 그 다음에 6개의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어떡하냐. 자, 됐죠? 이렇게 6개의 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건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 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가 안에, 내부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넓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색 색칠한 부분에 우리가, 면적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런 면적은 우리가 구하는 공식을 듣도 보도 못했잖아. 그래서 일단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라 그랬어? 제가 반지름이라 그랬어요. 그럼 반지름을 찾아서 그 반지름들이 이제 보조선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이 될 거고 큰 원의 작은 원의 중심들을 연결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작은 원의 중심들을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은 접선하고 다 몇 도로 만나더라? 90도로 만나더라 이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요 한 칸의 넓이짜리가 여기는 지금 2칸이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얘가 총 몇 칸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몇 칸이 있는지를 요렇게 다 그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다 그림이 너무 이상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면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녁에는 뭐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요 하나의 면적을 구해서 전체 몇 배를 해주면 되더라. 우리가 8배를 해주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 그쵸? 그래서 이 하나의 부채꼴의 넓이만 구해주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크기가 같은 6개의 원이 서로 또 내접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봅시다. 뭘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여기 각도가 이제 몇 도냐 하면은 전체가 지금 몇 조각이 난 거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한 조각, 두 조각 근데 여기도 이렇게 나눴어야 되는 거구나.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잠깐만. 그럼 여기가 이제 2개. 그럼 1개, 2개. 그 다음에 이제 중심하고 연결해, 중심하고 연결해, 중심하고 연결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은 이 친구가 크게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5조각, 6조각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전체 요만큼이 60도가 되니까 한 놈의 요 크기가 몇 도가 된다? 30도가 될 것이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작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도 그러면은 R이 될 것인데 여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6-R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각비를 이용하면 이 친구와 이 친구는 1대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R이라는 친구가 6-R이 되는 거고요. R이라는 친구는 얼마가 된다? 작은 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2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포인트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표현을 했어, 큰 원의 반지름을 표현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 또한 작은 원의 반지름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튼 이 넓이를 이제 구하러 지금 떠나는 건데 작은 원의 반지름이 얼마가 되더라? 우리가 2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요 친구의 넓이는 우리가 요 노란색 제가 테두리를 치는 직각삼각형의 넓이. 그럼 여기가 이제 얼마가 돼요? 2가 될 거고요. 얘는 이제 2√3이 되겠죠? 그럼 전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2√3 곱하기 2분의 1을 한 우리가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지금 어떤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야? 요 파란색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60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반지름이 2인 부채꼴의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의 넓이는 2 곱하기 파이 r 제곱의 전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도니까는 6분의 1을 곱한 게 부채꼴의 넓이가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두 개의 넓이를 빼줬을 때 요 한 녀석의 넓이가 나올 거고 그 친구의 전체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그래서 전체에 몇 배를 해주면 된다? 우리가 12배를 해주시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 또한 반지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쵸? 얘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삼각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한번. 자, 593번으로 또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은 뭐 어려서 많이 본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시계가 이제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또 시계의 움직인 거리, 뭐 이제 우리가 자취의 길이,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문제에서 뭐냐면 요 59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계에서 지면으로 평행한 직선 AB에 수직으로 매달린 추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후, 그쵸?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시계가 하나가 있는 거야. 시계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끈이 매달려 있어서 여기에 추가 달려 있는 거지. 그리고 요 지점을 우리가 A라는 지점으로 본 거고, 요 지점을 무슨 지점으로 본 거야? B라는 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은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그쵸?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온 후에 왼쪽으로 같은 높이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추가 처음에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치자. 같이 올라갔다고 치자. 여기까지. 그치?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쳤다가 이게 어떻게 내려온 게 끝이 아니라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올라온 거리만큼을 한번 어떻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A 방향으로 왼쪽으로 올라가 주는 거지. 그리고선 다시 한 바퀴 온 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한의 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결국에 구하라는 거는 추가 한 해 완복하는 동안 추의 중심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이게 사실은 추의 중심이니까 추가 여기 있다고 치고요. 추를 좀 이쁘게 중심을 여기 있다고 치시고요. 중심이 여기 있다고 주시면 왕복한 거리는 요 거리에다가 요 거리에다가 요 거리에다가 요 거리를 더했으니까 요렇게 한 번 간 거리에 몇 배가? 4배가 결국에는 왕복해서 우리가 한 번 왕복했을 때 추의 중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럼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주면 되는 거야? 이 우리가 얘를 하나의 부채꼴이라고 본다면 아니면 이 전체를 큰 부채꼴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시계로부터 추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각도 또는 왕복해서 만들어진 각도들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호의 길이, 작은 호의 기리의 4배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전체 큰 호의 길이의 몇 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2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직선 AB와 추의 중심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추가 당연히 어떻게 있을 때 AB라는 직선과 수직으로 매달려 있을 때가 최대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반지름은 12가 돼서 이쪽도 얼마가 돼? 당연히 12가 될 것이고 반지름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것도 12가 되지 않겠냐. 자, 근데 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가 최소값이 6이라는 거지.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실제로 끝까지 올라갔을 때 추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추를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다시 한 번만 좀 봅시다. 이걸 정리를 하시면 일단은 얘가 이쯤까지 온다고 생각을 하자. 추가.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고 치자.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추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6이고 그럼 얘 또한 얼마가 되는 거야? 반지름으로 12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이 반지름, 얘도 반지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1대2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예요? 60도가 되는 거고요. 요거 몇 도가 되는 거예요? 30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몇 도가 되는 거예요? 30도가 되는 거니까 전체 180에서 60을 뺀 요 중심각의 크기는 120도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12인 우리가 부채꼴의 둘레인 24파이에다가 전체 우리가 360분의 얼마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중심각의 크기 120도를 해준다면 그게 바로 뭐야? 우리가 요만큼의 길이가 되는데 왕복이라 그랬으니까 전체 몇 배를 해주자? 2배를 해주자. 그러니까 이 친구 얼마 되는 거예요? 3분의 1 되는 거니까 8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16파이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항상 반지름이 서로 어떻다? 같음이라는 조건을 갖다가 계속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592번 문제도 반지름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고 얘 또한 뭘 갖고 푸는 거야? 반지름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모든 원문제들 순열과 조합에 나와 있는 원수전에 대한 원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원문제들은요. 이게 미적분이 됐던 뭐 기하가 됐던 어떤 단원을 막론하거든 항상 뭘 해줘야 된다? 반지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기하 시간에는 기하 수업 들어가갖고 원문제 나오면 야 반지름 이용해서 풀어야지. 그쵸? 삼각함수에서 원 나오면 또 뭐해? 반지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계속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문제가 안 풀리고 있다는 거는 내가 반지름이라는 거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594번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594번 문제. 자, 이제 594번 문제로 넘어가셨는데요. 이제 얘가 뭔지 또 같이 이야기를 합시다. 자, 지금 이제 뭐냐면 좌표 평면 위에 594번 보시면, 594번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얼마예요? 0,0이고 반지름 1인 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위 원이라고 부르죠. 그쵸? 그래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1인 단위 원이 하나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각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의 우리가 원의 교점을 A, B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쵸? 근데 A가 뭐래요? 양수래요. 아니구나. A, B인데 A, B는 둘 다 일사분면이라는 좌표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경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거 그을 때는요, 여러분들 조금 한쪽으로 치중해서 그어주는 게 좀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구분이 잘 되거든. 그래서 요 점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자고? A, B라고 하자고.
그리고 이 친구를 뭐라고 하자고? 각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A라는 점이 되고요. 마이너스 베타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과 원의 교점은 B, 마이너스 A래요. 그럼 B, 마이너스 A가 과연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이 B라는 친구가요. 여러분들 어디의 길이가 되는 거냐 하면은 Y좌표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길이만큼이 결국엔 어떻게 오는 거야? 여기에 X좌표만큼이 온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친구는 여기의 길이인데 이 길이의 음수 방향만큼이, 그쵸? 요만큼이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B, 마이너스, 아이고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B가 한 요쯤에 있다고 치고 마이너스 A가 한 이쯤에 있다고 친다면은 B, 마이너스 A라는 지점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지점이 우리가 대충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B, 마이너스 A가 되지 않겠냐 이거지. 됐죠?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의 교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베타라는 친구를 결국에는 이만큼의 각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게 마이너스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될 거고, 그때의 교점이 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여기가 이제 90도고요. 여기도 이제 90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서로 합동인 거죠. 맞죠? 그쵸? 그럼 우리가 삼각형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요 때가 마이너스 베타니까는요. 실제로 우리가 양의 각은 플러스 베타가 되겠지. 그럼 여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 플러스 베타의 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야? 동경이니까 음수를 붙여서 마이너스 베타라고 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의 각은 양수니까 얘를 플러스 베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뭘 구하라는 거야? 사인 알파가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 사인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이거예요. 그럼 사인 알파라는 건 바로 뭐야?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빗변은요 단위원이니까 반지름이 1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A, 얼마가 되더라? 3분의 1이 돼서 사인 알파 빗변분의 높이가 얘일 때 우리 보고 뭘 구하래요? 코사인 베타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빗변분의 얘가 바로 높이가, 얘를 우리가 뭘로 보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높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분의 얘의 값을 우리 보고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니? 여기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3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이 친구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루트 1 마이너스 9분의 1이 돼가지고 9분의 8이 되니까 3분의 2루트 2가 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돼요? 1분의 얘가 바로 3분의 2루트 2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동경들을 가지고, 그쵸? 직접 우리가 삼각 B들을 구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지요.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인 알파가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건데 그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요게 이제 나중에 이과 수학을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바로 답이 나오셔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아직은 조금 이제 걸음마 단계니까 조금씩 열심히 연습하셔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함을 갖게 만드시면 됩니다. 사실은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1이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어떤 동경이 하나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그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 동경과 우리가 이 시초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요 점의 좌표가 표현이 돼야 돼요.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저랑 기하를 배웠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타원조차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 했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요 길이가 이제 R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무슨 좌표가? X좌표가 결국에는 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길이는 빗변이 R이고 얘가 밑변으로 본다면 요 친구의 길이가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얘는 R분의 얘가 사인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색한 친구들이 물론 처음에는 이 친구의 길이를 선생님 X라고 해볼게요. 그럼 R분의 X가요? 코사인 세타네요. 그러니까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되는군요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당연히 정상이긴 한데, 실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인데 내년 이맘때쯤에는 실제로 이 친구 그냥 바로 어떻게 해야 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그렇죠? 타원 또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개체로 표현하는 거 이과생들이라면 필수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59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59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95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문제들이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fx라는 함수 값은요. 자, 595번을 봅시다. 이것도 이제 새로운 해석이죠, 항상. 뭐 이런 해석들이야 좀 이제 센 시단계 정도가 가볍게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과 30번 문제 풀다 보면은 단순한 해석 따위는, 그쵸. 단순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얘기를 해요.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fx라는 함수는 어쨌든 해석을 할 건데 1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얼마가 될 수도 있대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야? 정의역을 얼마 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넣었을 때. 그러니까 x는 0보다 작은 걸 넣으면 뭐가 된대? 마이너스 1이 된대요. 뭐 사실 그래프로 그린다면 뭐 이런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쵸, 뭐 이런 그래프가 될 건데 지금 이 그래프 갖고 푸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문제에서 보니까 다음 칙을 만족시키는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 f라는 친구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인 세타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뭐야? f라는 친구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플러스 2 곱하기 뭐라 그랬어요? f 탄젠트 세타라는 친구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있는 게 뭐였었죠? 이것도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동경이, 그치? x축에서 잡히게 됐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그치? 우리가 사인의 값, 코사인의 값, 탄젠트의 값들은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수가 될 거고요. 얘는 뭐만 됐어? 사인만 양수가 되고요. 얘는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탄젠트만 양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만 양수가 되는 거 배웠지요? 그쵸? 한마디로 사인이 양수가 된다는 거는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되는 부분이 바로 2, 3분면에서 동경에서의 삼각비의 값들이더라, 이런 얘기를 아마 선생님들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서로 얼싸안고 아니면 뭐야? 모든 산타클로스가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랑 또 다른 이야기들 하면서 이렇게 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얘를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요 친구의 값하고 요 친구의 값하고 요 친구의 값들을 비교해서 0이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요 값들은 무조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올 수가 있겠죠. 그쵸? 왜? fx라는 친구의 함수값이니까. 그러면은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양수고 탄젠트도 뭐 양수야. 그럼 이게 뭐가 돼? 1, 1, 4가 돼서 0이 아니라 4가 되지 않겠냐. 그럼 이런 값이 될 수 있겠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1. 그 다음 또 얼마? 1. 그 다음 또 얼마? 마이너스 1에 2배를 해서 0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거 있지? 그렇지. 뭐가 있어?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1이라서 플러스 1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얘도 1이고 얘도 1인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다 왜? 함수값은 1하고 마이너스 값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부분은 노가다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좀 세련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 많은데 그런 정신머리로는 나중에 확통 고난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노가다 뛰셔야 됩니다. 노가다 정신 항상 중요해요, 수학할 때. 자, 그러면 일단은 1, 1,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사인하고 코사인은 양수인데 탄젠트만 음수라는 얘기죠. 그런 게 있을까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둘 다 양수여야 돼? 그럼 여기밖에 없네. 그럼 탄젠트도 양수네. 그러니까 얘는 뭐야? 불가하구나. 그럼 뭐야?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과 코사인은 음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몇 사분면 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 3, 4분면 각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오케이, 정리합시다. 다음 장에 대한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괜찮죠? 어렵지 않죠? 이런 노가다 정신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자. 그래요. 자, 화이팅. 596번 보도록 할게요. 자, 596번은 뭐냐? 이렇대. 문제를 같이 보자. 알파라는 친구가요, 각의 크기를 이야기하는데 0부터 몇 도까지? 2분의 파이까지 또는 90도까지 안에 각이래요. 근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무슨 조건을 줬냐면 로그 2에 우리가 뭐야? 코사인 알파. 그러니까 진수 조건이네요. 그러니까 진수네요, 코사인 알파가. 그쵸? 및 진수. 자,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뭘 더한 거야? 로그 2에 얼마를 한 거야? 우리가 탄젠트 알파, 이런 얘기를 했네요. 됐죠? 사실은요, 난 그래. 그냥 이 문제를 갖다가 푸는 것도 중요한데 진수 조건이라는 거 제가 항상 확인하고 들어가거든요. 로그 같은 거 문제 풀 때 고3 친구들 뭐 ln x 나오면 x가 무조건 0보다 크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 친구들요, 뭐야 얘들아, 무조건 양수 나와야 돼. 맞지? 근데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이야? 1사분면의 각이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문제를 풀 때. 그러게 뭐냐면은 고난도 문제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런 거 갖고 되게 꼬투리를 많이 잡는단 말이야.
문제 자체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여러분들 확인하고 들어가는 습관을 계속 길러주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이제 로그 우리 선생님들하고 잘 배우셨겠죠? 뭐라 그랬어요? 로그에 미치 같은 로그에 우리가 덧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곱셈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 배웠네. 탄젠트라는 친구는 뭐분의 뭐가 되더라?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 친구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란 얘기네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의 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알파는 뭐가 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사인 알파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되더라? 4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근데 뭘 구하래요? 우리 보고 탄젠트 알파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각형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자, 여기를 알파라고 잡을게. 이 친구가 4야. 좀 말이 이상하네. 이 친구가 1이야. 근데 뭘 구하래? 탄젠트 알파를 구하래.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15가 되는 거야. 그림이 똑같죠? 탄젠트 알파라는 친구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15분의 루트 유리화까지 합시다. 15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597번으로 요거 정리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쉬운 문제였죠? 굉장히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너네 로그 기억나? 너무 생각하면서만 하지 마. 그냥 항상 멀리 봐야 돼. 크게 봐야 되고 수학을 갖다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단원과 단원들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뭐 이제 같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몇몇 얘기를 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신 대비만 열심히 하던 친구들은 사실은 수능에 가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시각의 폭이 굉장히 좁고 그렇게 가요. 큰 틀 안에서 수학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여러분들이 자꾸 또 보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 단원 열심히 잘 배우고 문제 풀고 뭐 제일 최악의 그런 거죠. 9등급짜리들의 대화가 이런 거죠. 나는 지수까지만 공부할래. 로그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뭐 절반만 맞지. 그런 문제 없어요. 그렇죠? 지수 따로 로그 따로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유기적인 생각들을 내신에서도 가지셔야 되고 수능에서는 더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걸로 봅시다. 597번 문제로 좀 보도록 할게요. 597번 문제는 이제 뭐 창의 문제라고 써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문제인지 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요. 어떤 원이 있는데 중심이 0,0이고 반지 이름이 우리가 얼마인 우리가 R인 원이 하나가 이렇게 와 있더라 이거다. 그쵸? 근데 이 원 위에 한 점 P에서 여기서 우리가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친구를 갖다가 Q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지점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 거예요? 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 OP의 길이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뭐라 그런 거야? R이라는 점에서 요 주어진 반지름의 수선의 발을 내린 녀석을 갖다가 S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갖다가 우리가 T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요 점에서 우리가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갖다가 우리가 U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일단은 ST라는 친구의 길이가 얼마다? 우리한테 1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요 친구의 길이가 얼마다라는 얘기를 했냐면 우리 보고 8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문제 보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지금 이 원의 전체의 반지름 아랫값을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네요. 맞나요? 맞죠?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해줘야 되냐? 아랫값들을 우리가 이제 구해주는 연습을 해주자. 구해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처음에 지금 뭘 해줘야 될까? 제가 이런 얘기 아까 했나요? 똑같이 했죠. 문제 풀 때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0,0인 원에서 여기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 친구를 뭐로 얘들아? R 코사인 세타. 얘를 R 사인 세타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바로 그렇게 적용이 될 것 같네요. 제가 노리고 한 말은 아닌데 요 가격 크기를요. 요 가격 크기를 이 동경과 원이 만나는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요 점의 좌표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쟤를 갖다가 우리가 R 코사인 세타와 R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거죠.
그쵸? 그럼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제 뭘 또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냐 하면은, 뭐 할까요? 지금,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럼 또 여기가요, 세타가 되면은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여기도 일단은 세타가 되고요.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되는 거 아니니? 그쵸? 그럼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인데 90이니까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동일한 세타의 값들을 동의각과 억각들의 형태를 가지고 잡아주셨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 거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요 길이가 이제 1이죠. 그쵸?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겠네. 그러면은 요 길이는요, 얘분의 얘가 사인 세타니까는 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우리가 얘분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는 실제로 얘는 얘분의 얘가 사인 세타가 되려면 얘는 사인 세타분의 1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마디로 요거를 우리가 선분 OT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중심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OT가 아니구나. OS구나. 그래요. OS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친구가 사인 세타분의 1이 되면은 요 친구의 값은요, 여기가 90도니까 빗변분의 높이가 또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OR의 길이를 우리가 잠깐 Y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Y분의 사인 세타분의 1이라는 친구가 또 똑같이 사인 세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요 Y라는 친구는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온 Y 값이 R 사인 세타와 같으므로 이 친구를 사인 제곱 세타분의 1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왜? 요점의 Y 좌표랑 여기에 Y의 값이랑 서로 똑같은 거니까. 조금 어렵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R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사인 세제곱 세타분의 제곱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한 다음에 사인 세타 1로 넘기시면 사인 세제곱 세타분의 1의 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R의 값을?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R의 값은 사인 세제곱 세타분의 1의 값이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무슨 이야기 할 수 있겠니? 또 요 8을 가지고 R 코사인 세타를 어떤 또 다른 친구에 대한 뭐 코사인 세타라던가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8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8이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8이고 여기는 이제 세타가 되는 거니까, 그쵸? 요 길이는 세타가 되는 거니까 우리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니? 그러면은 요 길이는 너무 더럽나? 저 길이는 여기가 지금 8이 되는 거고 8이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할까? 요 8이라는 친구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 잠깐만요. 요 친구를요, 여기가 1이면 좀 애매하네.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요 친구가 우리가 지금 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잡았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 친구를 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반지름 이용해서 여기도 R이죠. 그러니까는 R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로 얘를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요 길이를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는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결국에는 R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분의 8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맞죠? 그쵸? 잠깐만요. 요게 이거 돌리고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잠깐만, 이 친구가 지금 우리가 x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r 코사인 세타인데, 그쵸? 이 친구가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친구도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친구를 이렇게 갑시다. 이 친구를 얘가 r 코사인 세타고 여기가 세타니까 얘를 r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여기가 또 세타고 여기가 r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 8이라는 친구는 r 코사인 세제곱 세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요게 r 코사인 세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r 코사인 세타예요. 그럼 이게 빗변이고 여기가 세타니까 밑변은 얘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했다는 얘기는 r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됐다는 얘기고, r 코사인 제곱 세타가 여기가 세타인데, 그럼 여기의 길이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r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한 번 더 곱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r 코사인 세제곱 세타가 되더라. 아,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우리가 r이라는 친구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코사인 몇 제곱 세타? 세제곱 세타분의 얼마가 될 수 있더라? 8이 될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가 되는 거다? 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뭘 할까, 우리? 지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하나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배우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인 제곱 세타라는 친구랑 얼마를?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한 게 얼마가 되더라? 이제 1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냐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우리 요거를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사인 세제곱 세타가 r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사인 세제곱 세타가 r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사인 세타는 양수니까 결국에는 r분의 1의 3분의 1제곱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또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제곱 세타는요, 얘 1로 넘기고 r 1로 넘기면 r분의 8이 되니까, 여기 위에다 쓸게요. 미안해. 코사인 세제곱 세타는 뭐가 된다고? 우리가 r분의 8이 되니까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결국에는 뭐가 되냐? 아이고, r분의 8이 되니까 r분의 8의 전체의 몇 분의 1제곱이 된다?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3분의 1제곱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요거의 제곱과 요거의 제곱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더해주면은 그게 1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할 수가 있을 건데, 그럼 여기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면 r분의 1의 3분의 1제곱의 제곱이니까 3분의 2제곱과 더하기 r분의 8의 3분의 1제곱의 제곱이니까는 r분의 8의 3분의 2제곱을 더한 게 얼마가 되더라? 1이 되더라 라는 거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구해 놓으시면은, 그쵸? 여기까지 구해 놓으시면은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8의 3분의 2제곱은 지수법칙 쓰면 2의 세제곱에다가 3분의 2제곱 썼으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럼 얘를 지우고 여기에 5배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5를 1로 넘기면 5분의 1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r분의 1의 3분의 2제곱은 5분의 1이 될 거고요. r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니? 5분의 1에, 그렇지 유정아, 2분의 3제곱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잘했어. 역수 처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5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을 처리해서 요걸 우리가 루트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지요.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유정이가 이제 고1 때는 이렇게 문제들을 굉장히 잘 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유정이랑 윤정이 열심히 수업 듣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얼른 적고, 얼른 적어요. 오케이. 다 적었나요? 오케이. 글씨 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 그럼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597번 끝나셨으면은 598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598번으로 갈게요. 598번 보시면은, 문제가 뭐 이런 게 나왔네. 598번 보시면, 이는 좀 쉽습니다. 이거 조금 우리 쉬운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598번. 짜잔. 598번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라고 한대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x, 그치? 플러스 얼마? 2a는 0이 있는데 이 친구의 두 개의 실근을 갖다가 한 놈의 근을 갖다가 우리가 사인 세타,
콤마 코사인 세타라고 하자 이거죠. 그럼 일단 알 수 있는 게 뭐야? 바로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물론 근해 대입도 있겠지만 근해 대입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미친놈 같은 거고요. 우리가 두 군의 합 한마디로 사인 세타라는 친구랑 코사인 세타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 곱하면 A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사인 세타라는 친구랑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 몇 A가 되더라? 뭐 2A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 보고 뭘 구하라는 거야?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뭐 이제 사실은 이거 원래 인수분해 되기도 하죠. 아닌가요? 인수분해 안 되나요? 인수분해 좀 힘드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결국에는 위에 있는 식에다가 우리가 전체 몇 배를 하면 2배를 하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식과 동일하다는 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가로 열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 더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가 하나 또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지? 우리가 1이 된다는 거 하나 알 수 있나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쓰지 말고 이 친구를 가지고 얘가 뭐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합에 전체 제곱에다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얼마냐면 A였어요. A. 그쵸? A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A 제곱이 되고 이 친구가 2A니까 빼기 4A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우리가 1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게 별을 뭐야? 우리가 이제 A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은 0일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A의 값을 구한다면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그러니까 4죠. 거기다가 AC 하면 요게 되는데 음수니까 A 값은 뭐가 돼야 돼? 2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거야?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는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의 활용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세 코세에다가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를 갖다가 우리가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친구는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한 거야? A라고 한 거고요.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거 전체를 제곱을 한 다음에 3배를 뺀 거야. 그러니까 A제곱에서 어떻게 한 거야? 우리가 몇 A를 뺀 거야? 6A를 뺀 게 되지 않겠냐 이거죠. 맞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해주면 돼요? 두 개를 곱해준 값을 우리가 A 값을 대입해서 풀어주시면은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아니면 이 친구를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 A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였지? 1이었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사세 코세가 얼마였어? 2A였지? 그럼 1 마이너스 2A라고 놓고 이 주어진 식의 A에다가 우리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루트 5로 갖다가 퐁당 빠뜨리시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98번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및 그 다음에 또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곱셈 공식의 활용 및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여러분들이 이 삼각비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세요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울게요. 다음은요 이제 599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99번 문제로요. 자, 599번 문제가 뭐냐 뭐 이런 거죠. 다음 그림과 같이 그치 뾰족한 그치 이런 우리가 둔각삼각형이 하나가 있다 이거야. 둔각삼각형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가계 크기가 몇이냐면은 9분의 7파이래요. 9분의 7파이 쏘리 140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내접하는 원의 중심이 있대요. 삼각형 ABC에 여기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이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이 그치
요점이라고 잡았을 때, P라고 잡았을 때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지금 B고 여기가 지금 C인 상황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 A, B, P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세 점을 지나는 원. 그럼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지 않겠니? 이렇게? 이렇게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우리 보고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원은 반지름의 표현이 필수적이에요. 그럼 그 원의 중심을 잡고 연결을 하게 되면 그림이 조금 개떡 같은데 다 반지름의 길이 세 개가 서로 어때요? 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랬을 때 우리 보고 뭘 구하라는 거야? 호 AB라는 친구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지요. 그럼 이 호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이 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치? 우리가 이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주어진 호의 중심각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건데, 그쵸? 여러분들이 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실제로 A라는 친구랑 P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를 갖다가 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각의 크기가 9분의 7파이면 우리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요? 우리 어떤 삼각형 안에 내접하고 있는 원이 있는데 요 각의 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면 내접원의 내심과 연결해서 만들어진 요 각의 크기는 2분의 어떻게 되는 거니? 2분의 알파에다가 90도를 더했던 거 기억나시죠? 중학교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90도 2분의 파이에다가 이 친구의 절반인 18분의 몇 파이? 7파이를 더한 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 이제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중심각의 크기가.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8분의 이게 얼마니? 9니까 16이냐? 그쵸? 16파이가 될 거고, 그럼 이 친구는 몇 분의 몇 파이가 돼요? 9분의 8파이가 되겠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 해야 돼? 중요한 건 원은 무조건 뭘 써야 된다고? 반지름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근데 이것도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 한 거냐면은 정확하게 어쨌든 두 길이가 같은, 그치,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요 이등변 삼각형 두 개가 겹쳐 있는 거니까 요 친구의 절반을 하면 요 친구가 9분의 4파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여기도 몇 분의 몇 파이가 나오는 거야? 9분의 4파이가 나오는 거네. 그럼 얘는 9분의 8파이인데 그러면 요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전체 파이에서 9분의 2개를 더한 8파이를 빼면 되겠네. 그럼 이 친구가 얼마가 되는 거니? 9분의 파이가 되는 건가요? 그쵸? 여기가 9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각의 크기는 2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9분의 2파이가 되더라.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나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거는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세타고 요 호의 길이를 L이라 그러면 L은 뭐가 된다? R 곱하기 세타가 된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세타에 대한 이야기고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결국에는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된다? 3분의 2파이가 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까먹으셨으면 기억하시고요. 혹시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주어진 삼각형이 있고요. 외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자, 주어진 삼각형에 외접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잠깐만요. 미안. 주어진 삼각형에 우리가 외접원이 있을 때 외심하고 연결한 각과 요각의 차이는 요 호에 대한 원주각과 중심각이므로 여기를 알파면 여긴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2알파가 되는 거고요. 내심일 때는 위에 있는 각을 갖다가 반으로 쪼개서 90도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9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자, 600번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00번 문제. 자, 600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있는 지금 코사인 세타, 2세타 문제 보시면 3세타 값들 계속 어떡하지? 10세까지 다 더하라 그랬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더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600번 문제는요, 뭘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짝짓기와 상세라고 적으세요. 뭘 해야 된다고? 짝짓기. 그리고 짝짓기를 통해서 뭘 얻을 거야? 상쇄 또는 소고가 될 거야. 그러니까는 어떤 동경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어쨌든 그 코사인에 대한 값들이 짝짝을 지어주게 되면은 막 다 지워지는 것들의 우리가 역할들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볼 건데요. 문제를 먼저 봅시다. 지금 문제 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은, 단위 원이라고 했으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하나가 있어. 근데 얘 둘레를 갖다가 우리가 10등분을 했대.
됐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P1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가 P2가 되고요. 이 친구가 이제 P3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P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P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P6, 그 다음에 P7, P8, 조금 더 일로 P8, 그치? 그 다음에 P9,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P10이 되더라, 이런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쵸? 이건 이제 X축, Y축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보고 여기에 가계 크기들을 한 놈을 갖다가, 얘를 갖다가 뭘로 하자고? 우리가 세타로 표현을 하자 그랬고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2세타는 뭘 얘기하는 거야? 얘기를 얘기하는 거지. 코사인 3세타를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 코사인 4세타는 뭘 얘기하는 거야? 얘를 얘기하는 거네.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이제 여러분들 각변환이라는 건데 이 친구에서 코사인 세타는 뭘 얘기하냐면 이 길이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를 얘기하는데 요때 요 원을 반지름이 1인원을 줬으니까 요 길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코사인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까지 갔다고 쳐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요 길이분의 요 길인데 요 친구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코사인 4세타는 요렇게 빗변분의 밑변을 쓰는 건데 2, 4분면의 각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워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랑 코사인 몇 세타를 갖다가 더하면 4세타를 더하면 얼마가 돼? 0이 되더라. 한 개 더 해보자고요. 또 누구랑 얘랑 얘를 가지고 더하면은요 코사인 2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이 길이랑 그 다음에 코사인 이만큼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이만큼이 양수와 음수가 짝짝꿍 만나서 코사인 2세타와 얼마를 얘들아? 코사인 3세타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가자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또 뭐 해주면 되는 거냐? 여기까지에 대한 코사인의 값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이 길이가 되는데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면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는 이 길이가 돼서 또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워지죠. 그럼 여기가 뭐야? 세, 2세, 3세, 4세, 5세타, 6세타. 코사인 6세타랑 7, 8, 9세타랑. 그래서 여기는 6세타랑 9세타가 또 만나갖고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7세타랑 또 몇 세타가 만나서? 8세타가 만나서 0이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쵸?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지 우리? 그럼 지금 보자.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그럼 코사인 5세타가 남는데 5세타는 뭐냐 하면은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5세타가 되는 거네. 그러면 코사인 5세타라는 친구는 빗변분의 밑변이 돼야 되는 건데 그쵸?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 코사인 180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코사인 5세타는? 맞죠? 그래서 코사인 그럼 이게 다 0이 돼버리고 그쵸? 코사인 5세타 또한 코사인 180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왜?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얘를 빗변으로 볼게. 그럼 밑변도 얘가 되는 거니? 이렇게? 잠깐만요. 빗변이 얘가 되는 거고요. 코사인 5세타. 지금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얘네들끼리 쭉쭉쭉쭉 지워지는 거고 또 이것도 있네. 그러면은 이 길이가 있는 거고 코사인 그럼 여기는 지금 뭐냐면은 빗변분의 밑변이 이렇게 하나가 나와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코사인 10세타랑도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지워지겠네. 그럼 5세타랑 또 몇 세타가? 10세타가 만나서 지워지니까는 이 값들이 모두 다 얼마가 돼서 0이 돼서 전체 우리가 합은 0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이제 짝짓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상쇄되는 포인트들을 찾아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문제풀이의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꾸 다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601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601번 문제를 봅시다. 601번은 여러분들 자주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뭐가 되죠? 둘 다 음수? 뻑큐. 아니에요. 뭐 해야 되지?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게 이거야. 루트 얼마야? 코사인 세타랑
그 다음에 루트 뭐가 있어요? 사인 세타를 탄젠트 세타를 곱했는데 그럼 이 친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원래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가 뭐분의 뭐니? 그렇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사인 세타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달려나왔다는 거는 둘 다 음수란 얘기겠죠. 그럼 코사인도 음수고 탄젠트도 음수인 곳은 몇 사분면이 되는 거예요? 세타가 2사분면에 가게 되지 않겠냐 이거죠. 2사분면에 각.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n 파이 플러스. 한번 표현해보자. 2사분면 어떻게 표현하지? 90도부터. 2n 파이 플러스. 어디까지? 180도까지. 그래서 세타는 우리가 몇 사분면? 2사분면의 각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래요? 탄젠트의 값이 얼마래요? 루트 3이래요. 그 탄젠트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2사분면의 각의 세타가 왔는데 지금 빗변분의 밑변분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를 우리가 1로 봤을 때 여기가 루트 3이 되는 건데 실제로 얘는 루트 3이 맞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맞아서 여러분들 탄젠트 이만큼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쓰면 될 거 아니냐? 맞죠? 탄젠트의 값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1일 때 루트 3이니까 이 새끼는 2 되겠네. 그럼 우리 사인 세타부터 구할까요?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니?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자,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탄젠트 세타의 값도 구하라 그랬지?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돼서 이 친구의 값들을 다 더해주시면 어떻게 되니?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표현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쉽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거 좀 어색해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잖아. 그럼 여기가 1, 루트 3, 1을 놓고요. 그럼 여기를 1사분면 취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인은 양수고요. 코사인은 음수니까 얘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따로 붙이셔도 되고요. 탄젠트도 구한 다음에 따로 붙이셔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그거 이제 각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잘들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0 마지막 대망의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602번 문제를 보시면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루트 2가 될 때, 그치? 우리 보고 뭘 구하라는 거야? 사인 세타에 10제곱을 한 것분의 1 더하기, 그치? 코사인 10제곱 세타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얘의 영원한 친구가 누구니? 당연히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가 된다는 거다? 1이 된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 이걸 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사인 세타의 값과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사인 세타를 A, 코사인 세타를 B로 치환하면 빼서 루트 2고 각각을 제곱해갖고 어떻게 한 거야? 우리가 더한 게 1이 되는 거니까 뭐 요 B 대신에 우리가 뭘 집어넣으면 돼? A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고 제곱을 했다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 A에다가 플러스 1을 넘기니까 플러스 1이 돼서 0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A의 값들을 사인 세타의 값과 코사인 세타의 값들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할까요? 루트 2A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은 0의 꼴이 나와서 A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1 한마디로 2분의 루트 2가 나오고요. 그럼 B의 값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여기에서 뭘 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빼야지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게임이 끝났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친구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인데 그 친구의 역수를 갖다가 10제곱을 왜냐면은 사인 세타의 10제곱분의 1이면 이거 10제곱을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역수를 취하는 거지. 그럼 루트 2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럼 루트 2분의 2의 10제곱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호만 반대였지 똑같은 절대값을 가지니까 어차피 10제곱을 하게 된다면 그 값은 동일할 거라서 여기에 몇 배를 처리해 주시면 된다? 2배를 처리해 주시면 된다. 그럼 얘 2의 5제곱에 2니까 2의 4제곱이죠? 거기에 2의 10제곱이니까 답은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6제곱이 돼서 88에 얼마? 64가 되더라. 여기까지 오늘 문제풀이 끝내볼게요.